안녕하세요. 꽃보다 아름다운 청춘 이찬원의 덕질 이야기. 몇 주간의 이찬원의 연예 생활을 보면서 느낀 점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아내의 맛. 특별한 예고가 없어서 소문을 듣고 TV에 앉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 그날의 또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평상시는 좀 견제하고 경쟁하고 막 장난치고 그런 분위기였다면 아내의 맛에서는 정말 관찰, 생활 관찰 그대로가 보여져서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걸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관찰을 카메라를 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찬원은 참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이런 관찰 카메라를 찍었을 때 단 한순간도 지루한 게 없어요. 굉장히 흥미롭고 또 감동도 주고 예,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봅니다. 예, 엄마가 이렇게 반찬 보내주셔가지고 예, 편지 읽어줄 때도 울먹거리는 또 그런 부분 또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댄스 부분은 정말 열심히 추는데 왜 이렇게 재밌는지 예,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예, 또 이렇게 건반 치는 모습들도 나오고 동생들과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선 되게 재밌기도 하고 또 카리스마도 느껴지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깨알 재미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번엔 뽕숭아땅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죠. 사실 이 이제 사극 결과물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굉장히 결과물에서는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주인공보다 더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아마 그거를 본 다른 팬분들이나 좀 입장이 좀 곤란했는지 이 과정을 찍은 거에서는 상대 쪽을 굉장히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이찬원의 팬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얹어놨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진짜 이 콧대 좀 보세요. 세상에. 그리고 이 옆에는 너무 청량하죠. 이게 청량사내라고 현경님이 써주셨는데 청순해요. 진짜 포카리 스웨트 이런 거 진짜 이렇게 청량 음료 같은 그런 거 한번 좀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기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찬원의 제스처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평민과는 맞잖아요. 미스 캐스팅이에요. 사실은 너무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집에 좀 더 신경 써주면 어떨까 아쉬워요. 조금 더 평등하게 편집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랏빛 엽서를 불렀는데 사실 염려를 했어요. 왜냐면 어떤 참가자가 불러서 대표곡이 된 노래라 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을 완전히 날려버리게 만드는 너무 멋있고 화려하게 부르잖아요. 그쵸? 담백하면서도 화려하고 뭔가 기승전결이 있고 단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서른도 레전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첫 부분을 통과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음이 반쯤 떨어뜨려서 많은 분들이 부르는데 그 부분을 이찬원이 제대로 딱 부르면서 첫 번째 불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듣는 내내 행복했고 누가 그래요. 이찬원은 마치 이제 나노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또 편집을 진짜 편집을 누가 하는 걸까? 네. 그래서 여기 제목도 이렇게 써놓고 이러면 이게 감동이 반감되게 해놓잖아요. 만약에 다른 예를 들면 임영웅 혹은 뭐 영탁, 장민호였다면 이런 멘트를 이렇게 썼을까?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주면 어떨까? 예, 우리 팬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해주면 어떨까? 저는 가끔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팬을 굉장히 자극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청률을 올리는 방법은 많은데, 좋게 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조금만 더 구상을 하고, 예, 하이 퀄리티를 조금만 더 구상을 하신다면, 그렇게 자극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시청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그런 그 창조적인 감각들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그런 TV조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탑세븐과 그리고 현역 세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결을 펼쳤었는데요. 다들 잘하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잘한다, 잘한다.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현역 분들도 나와서 부르는데 잘한다. 그런데 내가 아는 트로트야. 만약에 이찬원이 빠지고 그냥 다른 뭐 현역들 분이나 다른 분들 혹은 현역이 빠진 지금 탑세븐에서 이찬원을 빼서 이렇게 했다면 저는 미스터 트롯을 보지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는 트롯이고 내가 아는 방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럼 제가 굳이 4시간을 들여서 스타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찬원이 부르면 달라요. 이찬원의 트롯은 이찬원만 가지고 있어요. 특별해요. 유니크합니다. 세상에 유일무이해요. 그래서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뭘 느꼈냐면 탑세븐과 현역세븐을 대표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영탁도 그렇고 김성주 아나운서도 그렇고 붐도 그렇고 굉장히 이 친구를 자랑스러워하고 대표로 내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평상시에 굉장히 이 친구의 노래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래를 부를 때 진짜 현역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진짜 실제적으로 들으면 저렇게 반응이 되겠구나. 정말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현장 속에 있는 그 콜 전화 받는 분들 너무너무 부러워요. 매주 그 귀로 그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2주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물레야. 이것도 찔레꽃? 이런 앙증맞은 정말 진짜 깜찍한 실수를 할 줄이야. 네. 그래서 물레야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부르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번 주 뽕숭아 학당에서는 이제 번지 점프를 했는데 이제 예고를 보여줘서 근데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그분이 이렇게 농담하는 스타일의 그분은 아닌데 한 명이 못 뛰었다고 해서 혹시 이찬원이 못 뛴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사실 불안해도 했었는데 저랑 대화 나누는 몇 분이 계신데 뛰어도 걱정이고 안 뛰어도 걱정인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뛰는 것도 우린 싫은 거예요. 예. 근데 또 안 뛰는 것도 또 그런 시선을 또 받는 것도 싫은 거예요. 뭐 그런 그래서 뛰어도 걱정 안 뛰어도 걱정이었는데 정말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저도 이렇게 재미스럽게 커뮤니티에 글을 쓰고 댓글을 이제 많이 달아주시는데 그 댓글에서 이제 군대 갔다 온 청년이다 자신 있게 했을 거라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이 서바이벌이었잖아요. 미스터 트롯이. 이렇게 여리여리하지만 그 서바이벌을 통과한 사람들. 아까 전에도 그 현역 세븐과 이 탑 세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한 경쟁을 뚫고 왔고 그리고 서로 간에도 지금도 매주 그 노래 실력에 대한 경쟁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노래 실력이 일치월장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탑세븐이나 이런 친구들의 노래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독한 그런 경연을 펼친 친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래서 참고 온 친구이기 때문에 번지점프도 뛰어내리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한 명이 안 뛰어내린다고 하니까 이제 본방을 보는데 3명이 뛰어내렸으니까 못 뛰어내리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뛰어내렸죠. 근데 여기서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우리가 실망할까 봐 뛰어내린다는 부분이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글로 써놨지만 그냥 이찬원 자체로 사랑한다고요. 팬들은 이찬원 자체가 좋아요. 못 뛰어내려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빗속에서를 불렀는데요. 저는 첫 소절 딱 나오는 순간 제 취향 저격이었어요. 정말. 빗속에서가 보면 예전에 슈퍼스타 K 할 때 로이킴도 불렀고 그리고 슈퍼스타 K 할 때 가장 최근에 빗속에서가 누구 노래처럼 마치 들렸냐면 존박 이 노래처럼 그렇게 이제 그 친구가 히트를 쳤단 말이죠. 이문세의 노래지만 그런데 이찬원이 부른 빗속에선요 완벽하게 제 취향이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가 노래에서 추구하는 방식이 내가 추구하는 방식과 같나? 이럴 정도로. 왜냐면 이 노래가 심취해버리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불렀잖아요. 느끼하게 들릴 수 있어요. 특히 한 소절, 두 소절은 특히나 더 늘어지게, 너무 늘어지게 부르고 자기 감정에 취해버리면 과잉 몰입을 하다 보면 느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단 한 군데도 느끼한 부분이 없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노래를 하면서 밀당을 굉장히 잘하는 거고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노래를. 근데 그 밀당이 정말 정확하게 제 취향과 맞아 떨어진 거죠. 거기다가 평상시보다 목소리가 이제 굵은 목소리가 아니라 본인의 원래 그냥 편안한 목소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더 듣기가 좋았고, 제가 그날 밤부터 진짜 거의 밤을 새가지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울산은 비가 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계속 이제 듀얼 폰이라서 한쪽에는 일을 하고 한쪽으로는 계속 빗속에서를 들었죠. 완벽하게 제 스타일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 그 다음날 너무 좋아서 제가 아는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는 카톡을 다 돌린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수가 이 정도야, 이런 것들 막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봤다는 칭찬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역시 100점이 나올 걸 알고 있었고요. 정말 역시나 100점이 나왔고 찬스 성공하고 금손 클래스를 인정한 시간이었죠. 노래도 너무너무나 잘했죠. 다른 팬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웃고 즐기는 노래조차도 이찬원을 통하면 명곡으로 만들어지는, 이찬원은 명곡 제조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레고 포스팅 보면서 멜로디언을 불고 있어서 우리가 장난식으로 했는데 정말 연주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끼가 많고 노래도 잘해, 예의도 발라, 정말 재능이 다재다능해요. 그래서 컨셉 있는 프로그램에서도 참 괜찮고, 관찰을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괜찮고, 배우를 해도 괜찮고, 그 어떤 면에서도 정말 모든 걸 끌어낼 수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이제 기도 타임을 갖고 있는데 번지 점프할 때 기도 타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떨면서 뜸을 들이더니 바로 뛰어내렸다고. 그래서 기도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찬원시 11시 1분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몇 분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왔어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을 함께 기도의 힘으로 막아주고 또 축복을 부어주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각자의 그냥 종교 대로 진짜 같은 주제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밤 11시 1분인데요. 여러분들도 알람 맞추시고 잠깐 10초, 30초, 1분 상관없습니다. 10분, 1시간 상관없어요. 잠깐이라도 이찬원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파워력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제가 요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루가 뭐였냐면 기도 중에 가장 진짜 최고 경지의 기도가 뭐냐면 감사와 사랑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걱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비는 거였다면 이날 기도는 저도 모르게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팬들에 대해서도 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감사해서 왜 그런 감격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끝나고 났는데 그날 최애돌 셀럽 투표에서 이제 1위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천공팀이 대단한 게 참 제가 이제 저는 아직 거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분 이제 계시건 현경님이 들어가 계신데 막 얘기하면 정말 대단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 팬들이 있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1위 되기 전날에 15분 정도 사이에 거의 1000만 표를 하는 거를 목격을 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게 아니라 뭐 가지고 있는 거에 한 3분의 1 썼나? 진짜 굉장히 작은 양을 썼는데도 여유 있게 2위를 하고 1위와 차이가 없었거든요. 별로. 네. 그래서
아, 저거 따라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다음에 전략을 좋게 써서 따라잡았죠. 네. 지금 평균적으로 계속 이제 2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번까지는 제가 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차츰차츰 다가가는데 네, 최애도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안 해보신 분들도 아직 8월 2일까지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오늘 새벽이었죠? 예. 블리스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공개 카페가 생긴다, 공식 카페가 생긴다라고 공지가 나갔었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공식 카페가 생기기 전에는 공식 카페가 생겨야 된다라고 막 계속 얘기는 했는데 왜 그랬냐면 조금 더 전문성을 띈 공지가 올라와서 진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찬원의 팬들이 똑같은 방향성을 가서 하면 화력이 엄청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공식 카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막상 이렇게 공식 카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정말 팬들이 이찬원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물론 팬을 만든 건 이찬원이에요. 네, 이찬원의 그런 정말 다양한 다재다능한 그런 진짜 재능과 매력 이런 것들이 더해져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금까지 그 팬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온 이찬원이잖아요. 그 과정이 생각이 나면서 진짜 눈물 나더라고. 요새 왜 이렇게 울지? 나이가 들었나 봐요. 아, 그리고 찬원 마을이 너무 정말 이렇게 예쁜 그런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죠. 네. 이찬원이 있었던 그 군대 웰더마 화장품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 너무나 감사하고요. 진짜 선한 영향력. 이 스타를 닮아서 팬들도 굉장히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앞장서서 이렇게 잘 해줘서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찬원도 본인이 이렇게 미스 트롯을 이렇게 홍보하면서 이렇게 찍는 자신의 모습에서 굉장히 진짜 예전에는 미스 트롯들이 미스터 트롯을 홍보할 때 그걸 보고 자기가 지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날 당장 지원해서 또 막 휴학도 막 몰래 했다 그래서 저 진짜 당차다라고 생각해서 와 역시 남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회가 새롭다고 했는데 저조차도 그랬어요. 저조차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이 팬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공식 카페가 생기고 이제 소속사가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감동적이고 되게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울컥해요. 지금도 울컥하고 뭔가 섭섭한 마음 반 그리고 막 감격스러움 그런 것들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한 반년이 조금 넘은 거죠. 그 가족보다 솔직히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더 사랑과 관심 많이 부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스쳐 지나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시절 인연 왜 드라마 버전이 또 나왔잖아요. 예. 나왔었는데 어머니의 여기 이야기 읽어보세요. 예, 울컥하죠. 네. 그리고 다발로 다시 찾아와서 이제 녹음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예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누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말 너무나도 러블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사람, 앞으로 성공할 사람,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나 이용하려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런 것들 우리가 끊어내는 기도하고 예,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예,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좋은 마음을 부어줬으면 좋겠고요. 댓글을 보다 보면은 혹은 또 어떤 사람의 채널에 가서나 아니면은 뭐 카페 밑에 이제 댓글 같은 걸 보면 혹은 카페 글도 그렇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걱정을 하면 걱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좀 걱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걱정보다는 긍정의 격려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걱정은 실질적인 곳에 가서 얘기해 달라고 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유튜브에 왜 임영웅이 나옵니까? 2,000원을 치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직접적인 곳에 가서 하라는 거죠. 고객센터 가서 계속 도배를 하는 거예요. 또 쓰고 또 쓰고 채팅해서 또 쓰고 채팅 고객센터 하는 부분이거든요. 쓰고 이메일 또 보내고 이런 걸 하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직접적으로 하라는 거고 혹은 시청자 게시판 같은 이런 곳에 가서 직접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제 하라는 거고 댓글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리고 지적 좀 제발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칭찬. 사실 2,000원이 그때 번지점프 뛰어내리면서 실망하실까봐 이 얘기는 그런 걸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도 참 그런 엄마는 못 되지만 우리 엄마는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이들 속에서 우리 엄마 나를 영원히 지켜줄 사람, 내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 사람이라는 거는 누가 그 신뢰를 줄 수 있나요? 엄마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죠. 엄마가 계속 지적하고 엄마가 평가하고 뭐 예를 들어서 2,000원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걱정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스타가 팬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감사는 하지만 내가 이런 일 있으면 떠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 거는 팬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격려해. 난 너가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마음을 마음껏 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제 커뮤니티에서는 최소한 지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긍정의 그런 기운들을 불어넣어서 응원과 격려, 긍정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그런 게 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연예인 스타는 자존감이 커지고 그게 자신감과 연결이 돼서 일이 잘 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우리들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팬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팬들도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2,000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의리로 똘똘 뭉친 그런 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스토리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